안녕하세요. 제5강 경청의 기술로 인간관계 달인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심리 상담가이면서도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엄마와 자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자기 말만 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 집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경청의 태도를 되돌아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교육자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 독서지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소통 요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교육은 경청의 의미와 경청하는 세 가지 방법과 효과를 제시하고 가정에서 경청 습관 만들기, 또한 아동의 독서지도 현장에서 경청 습관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청의 의미, 경은 사람인자 변에 삐뚤어질 경자를 합해서 머리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경청은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죠. 상대방에게 머리를 기울이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내 마음도 그의 마음을 향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입니다. 자, 경청을 잘하는 것은 상대가 말하는 것을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까지 이해해주면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청을 잘해주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속내까지 말할 수 있고 깊이 있고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회생활에 성공하고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힘의 85%가 인간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하고요. 그 인간관계의 핵심이 바로 듣기 능력인 경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아주 원활히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임원들도 이 공통적인 고민의 주제가 경청이라고 합니다. 국내 유수 기업을 이끄는 CEO들을 보더라도 스스로 경청을 잘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자, 27세 억만장자가 되고 SMI 회사를 설립해서 전 세계 성공 목표 달성 프로그램을 공급한 이 포일 마이라는 사람은 청년 시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멋진 별장과 고급 스포츠카를 보고는 시청으로 가서 이 차 주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토록 멋진 차와 별장을 가진 분이시라면 분명 성공의 비결을 아실 테니 저한테 단 15분만 시간을 내서 그 지혜를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차 주인과 만났다고 합니다. 자, 폴 마이어는 차 주인이 하는 말을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고 공감도 표하고 또 질문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진심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자, 차 주인은 너무 신이 나서 2시간 넘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폴이 떠나려고 하자 주인은 마다하는 폴의 직업을 캐묻고 이 엄청난 금액의 보험을 계약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경청의 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경청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국 말을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보다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도리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한 경청이 대단히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경청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듯해요. 그런데 이 방법이 매우 간단하죠? 또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또한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효과라고 하는 이 경제 원리와도 딱 들어맞는 그러한 소통 기술이죠. 자, 경청의 기술이니 방법이니 해서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딱 3가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상대의 표정이나 제스처에 주의를 집중하고 중간에 말을 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저기 지나가는 사람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이 본인은 무의식 중에 잠시 나온 행동이지만 이 상대방은 벌써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 신뢰도 뚝 떨어지고 특히 상대방이 도움되거나 중요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소한 행동치고는 대단히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냥 미소 띤 얼굴로 상대방을 응시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보세요. 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금의 배려와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이나 들어주는 사람조차도 매우 뿌듯하고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개 끄덕임, 또 호응해주는 말, 이 메모 등으로 적극적인 경청을 하면 좋습니다. 듣는 중간중간에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하고요. 오, 그렇군요. 와, 힘드셨겠네요. 그럼요. 네, 참 잘하셨네요. 등 이 짧은 말로 호응도 해주고요. 또는 새롭거나 특이하다는 정보다 싶으면 메모도 하고, 또는 뭐 폰에다 기록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를 유심히 지켜봐주고 호응도 해주고 또 인정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것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금의 배려나 관심만 필요할 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상대방의 말의 요지를 정리해 주는 말이나 또는 대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대질문은커녕 내가 A란 말을 했는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B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 곧바로 소통의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는데 생각만 해도 소름이 저는 돋습니다. 자, 우리는 무심결에 남의 말을 듣는 나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혐오나 짜증 또는 불만, 후회 등의 마음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데요. 이 상대방은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요. 자, 그러고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고 이 각오를 다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남의 말을 듣는 자세가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후회나 혐오감까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 자신의 경청의 태도를 정말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지도사로서 현장에서 아동에게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경청이 습관화되지 않으면은 그 또한 제대로 된 경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정에서나 또는 배우자나 자식 또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 경청의 습관을 우선 습관화한 후에 아동의 교육 현장에서 적용한다고 하면은 경청을 잘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서로를 바라다보는 시선에 불꽃이 튀길 정도였는데 말이죠. 이젠 도리어 시선을 마주치는 것조차 낯설다고 할까요? 또는 겸연쩍다고 할까요? 서로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청의 태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니 행복한 부부관계는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은 서로가 미워서라든지 정이나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청의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쉽게 개선하고 행복하고 다정한 부부관계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답은 바로 이 경청의 습관에 있습니다. 아내가 말을 할 때 아내의 눈빛을 쳐다봐주기만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럴까? 징그럽게 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금세 아내의 얼굴은 밝아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단지 의도적으로 쳐다만 봐주세요. 그리고 좀 썰렁할지 모르지만 당신 참 잘했네, 그랬구나 라고 이 맞장구나 호응도 해주시고요. 이 아내의 말에 메모까지 할 건 없고요. 이 정도만으로도 부부간의 정이 듬뿍 쌓이고 신뢰와 믿음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 많은 미션이 아니라 두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대화 시 배우자의 눈을 쳐다봐 주기, 또 눈빛 보면서 공감해 주기. 왜 그래 갑자기 그러면 멋있어서 그러지 라고 말해주면 되죠. 자, 이러한 부분 두 번째 미션은 끝까지 들으면서 호응해 주기. 그래서 참 잘했네, 역시 자긴 그런 장점이 있더라 라는 두 가지 미션을 한번 가져보고 실천을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은 동그라미 그렇게 했네, 세모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네, X는 오늘 안 했네, 이렇게 반성해 가면서 일정 시간, 단 일주일이라도 한 달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가장 경청을 잘하는, 그래서 가장 정이 깊고 행복한 대화를 하는 부부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경청이란 말이 참 어색한 것 같아요. 모든 부부와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간섭이나 회피나 갈등 등이 주를 이루고요. 또는 단답식이나 일방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부모는 자녀의 마음이나 상황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자녀도 마음을 닫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 급기야는 서로가 이해심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모와 자식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경청의 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누구든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에겐 무조건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이 강력한 치조보다도 이 진정한 경청이 이 죄를 자백받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철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먼저 이 대화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뭘 따지고 간섭하는 식으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버리시고요. 아무런 효과도 없지 않나요? 도리어 이 관계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진정한 경청의 마음으로 자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주세요. 자, 그것만으로도 이 자녀의 마음은 긍정적이고 이 부드러운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청의 태도는 방금 전에 했던 배우자의 경청의 훈련의 미션과도 서로 같고 대단히 단순하고 좋습니다. 자녀와의 경청에 대한 미션도 방금 전한 배우자의 경청의 미션과 거의 같습니다. 복잡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자녀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 미션입니다. 첫째는 대화 시 자녀의 눈을 쳐다봐 주기, 눈빛 주며 공감해 주기. 아들이나 딸이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아들 멋있어서 그러지 라고 해주면 되죠. 자, 두 번째 미션, 끝까지 들으면서 호응해 주기. 그래서 우리 딸 참 잘했네. 역시 우리 딸은 그런 점이 멋지더라 라고 이렇게 호응해 주세요. 자, 이러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자, 오늘은 내가 잘했구나, 오늘은 하다 말다 그랬구나, 오늘은 전혀 안 했네 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일정 기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해보세요. 자, 금세 아들과 딸과 좀 더 사랑스럽고 친화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은 아직은 전인적인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 이 오감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시기라 독서 지도사의 경청의 질은 이 아동으로부터 기다려지는 선생님이 되자는 교육 목표에 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진정한 경청의 의지를 가지고 연습이나 실천을 통해서 노력했다면 이 아동에게 이 전문가적인 경청의 기술을 적용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경청은 인성이나 품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천을 위한 긍정적인 의지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80대 20이라는 소통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한 80%는 듣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20%는 감성 소통으로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암시, 자기 의도를 갖지 않다 보면은 이것이 지켜지기 어려워요. 도리어 말을 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쓸수록 갈등이 커지기도 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못합니다. 그래서 80%는 내가 듣겠다. 특히 20%도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소통이 아니라 감성 소통을 해보겠다라는 의도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동 현장에서 감성 소통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미요법으로 자신의 감성을 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의미요법으로 아동은 나의 소중한 고객이구나, 나의 소중한 아들, 딸과 같지 라는 의미를 부여한 후 경청을 진행하면 참 좋습니다. 자, 아동에 대한 부분은 4가지 미션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동의 말에 살짝 미소 짓기, 궁금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유심히 봐주기. 어렵지 않죠? 도전 미션 2번째, 천천히 말해. 선생님이 다 들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기. 자, 도전 미션 3번째입니다. 그렇구나, 정말로 잘했네. 고개도 끄덕여주고 친구처럼 맞장구 쳐주기. 쉽죠? 자, 4번째 미션, 아동의 말을 정리해주고 대질문하기. 아동의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할 때 그 친구가 먼저 욕을 해서 화가 났나 보구나,
그럼 그 친구와는 말도 안 할 거니? 라고 말해주면 또 아동은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 결국은 교사는 아동의 말을 잘 이어가도록 조력자 역할과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되죠. 물론 아동이 선생님을 무척 좋아하게 되는 것은 보너스로 생깁니다. 이 사실상 아동들의 심리는 단순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친화적으로 소통하는 경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교사가 이 경청의 의미를 이해하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실천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경청을 잘하면 아동도 매우 즐거워하지만 교사 스스로도 행복하게 됩니다. 자, 경청에 대한 마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삶의 정체성,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해주는 마음 정리입니다. 자, 경청의 기술은 매우 간단하고 실천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반복 실천과 이 습관화가 핵심입니다. 또한 아는 거와 실천은 다르기 때문에 100번 교육보다도 한 번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도 했잖아요. 집안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지라도 한번 꾹 참고 이 80대 20의 소통 법칙을 한번 지켜보세요. 80%는 내가 듣겠다. 20%는 감성 소통으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가정에선 이 소중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연습하고 이 사회나 직장 생활에서 실천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청은 인생의 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단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소 띤 시선으로 집중해주고 하는 말에 호응해주면서 이 대줄문해주는 경청의 태도는 이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전반에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의 습관을 만들어서 행복한 삶의 플랫폼도 만드시고 독서지도 전문가에 도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 1강부터 5강까지 배운 독서지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품성이나 동기부여 소통법을 간단히 복습해보고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이 습관을 해나가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